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제 DLC가 얼마 안 남았어요. DLC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뭐 파이어 엣지? 근데 이게 번역이 이미 돼 있어요.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언어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막이. 가장 큰 내용은 그 영웅 2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2명이 나온다는 건데 닥던2에 닥던 1이랑 다른 영웅이 딱 2명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래요. 이번에 그래서 궁금해서 돌아오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아무튼 공부를 빨리 해보죠. 이게 근데 이거는 되게 약간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닥던이 왜 6년간 뭐 추가 콘텐츠가 없었냐. 이게 사실은 뭐 닥던2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선조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좀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제는 안 된다. 약간 다 포기를 했어요. 사실 닥던2까지도 이제 포기를 다들 하셨거든요. 이제는 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선조님 목소리가 약간 아이덴티티고 어떤 컨텐츠가 추가되려면은 무조건 선조님이 더빙을 해주시니까. 이게 닥던은 캐릭터들은 목소리 더빙이 안 돼 있어요. 전부 선조님이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선조님이 유일한 성우인데 선조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나온다? 이거는 되게 앞으로도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다. 그쵸. 영웅으로 나오는 보이스가 무조건 선조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스트레인저 뭐 이거 온다, 이거 무조건 쉴브고 고행자고 다 목소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더빙을 해줬을 것 같아요. 대역은 글쎄요. 근데 닥던2에 집중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게임들 보시면 사실은 뭐 헤라리아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도 다 되게 옛날 게임인데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닥던1도 오래됐다고 유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거 보고서, 특히 또 이번에 되게 비슷한 거 있죠? 슬레이더 스파이어 2가 엄청난 인기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닥던 제작진이 좀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거 우려먹어도 이거 된다. 뭐가? 돈이 된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구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특징 DLC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에 뭐 신규 던전 같은 건 없어요. 사실 이번 DLC가 되게 큰 볼륨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영웅 2명 나오는 거면 사실은 신규 기믹이랄까 막 그런 거 조금 나오는 거 해봤자 뭐 쉴드 브레이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고행자는 특히나 뭐 피픽 공정이랑 같이 나왔던 영웅이니까 볼륨이 좀 더 큰 거고. 하여튼간에 영웅 2명만 낸다고 치면은 스토리 관련한 몹을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볼륨이 안 클 것 같아요. 그쵸? 가격 아직 안 나왔는데 DLC 낼 때 다른 거는 할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DLC 합본까지 해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DLC는 아마 거의 정가 비슷하게 팔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할인율이 한 20% 정도 세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냥 여기는 뭐 딱히 읽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결투가랑 도망자가 나온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도망자에 뭐 화상이라는 메커니즘이 나온대요. 근데 화상이 근데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화상이 생기는 게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번 뭐 나무위키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상이 뭔지? 화상이 닥던2에 있는 시스템이래요. 근데 말씀 주신 게 이제 출혈이랑 중독 같은 도트 종류 중 하나라는데, 근데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냥 데미지만 주는 거면 그게 뭔 상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인벤토리만 하나 더 차지하는 거죠. 그쵸? 적들이 화상 쓴다고 치면 괜히 지금 인벤토리 한 칸 더 차지하게 생겼어요. 화상은 그냥 여기밖에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얘만 쓰나 봐, 얘만. 다른 뭐 애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뭐 별게 없군요. 난 또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기나 뭐 약간 신박하게 그런가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화상을 주무기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존 영웅 밸런스 패치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성전사의 원거리 기술 있잖아요. 영수증 쓰는 거. 그게 원래 답도 없는 쓰레기 기술인데 거기에 화상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닥던2에서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성전사를 뭐 원거리 병용으로 쓰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트만 묻혀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냥 개념을 추가한 거에 불과하다면 사실 화상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일단은 화상은 별게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근데 몬스터 추가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자, 이게 사실 볼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재해석을 거쳤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뭐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스토리까지 있으니까 쉴드 브레이커 뱀꿈 때처럼 스토리가 같이 나오려나 싶어요. 그러면은 뭐 뱀꿈에서 뱀 나왔던 것처럼 고유 몬스터가 나오려나 싶은데
2단 심판관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볼륨이 사실 뭐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지금만 봐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주요 메커니즘 보시면 이제 화상은 한 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별게 없는 거고, 그쵸?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 하지만은 도트 버프를 걸어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버프를 걸어주면 뭐 노상 강도의 평타에 이제 도트가 붙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역병의사의 강화 작용제?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강화 작용제는 단순히 속도랑 뭐 데미지를 높여주는 깡딜 버프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매턴 약간 독을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요것도 큰 게 아니라고 치면은 그 다음은 사실 뭐 장신구가 새로 나온다. 그것도 특히 성장하는 장신구 메커니즘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괜찮은 거는 아마 요게 종결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발동 횟수, 원정 횟수 제한, 특히 뭐 성장형이라고 하면 초반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약한데 나중에 뭐 수술장갑급으로 포텐이 안 나온다면 누가 쓰겠어요? 무조건 종결급 장신구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보통 애매하던 영웅들 있잖아요. 종결템을 뭘로 가져가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고민을 해소해주는 장신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생각할 게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발동 횟수, 원정 횟수 제한 요거는 궁금하죠? 그러니까 발동 횟수 제한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어떤 효과를 주는데 그게 던전 내에서 몇 번 안 등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좋은 효과를 준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정당 1회 부활은 너무한다. 그건 너무 좋은데요? 아니면 진짜 그냥 영지당 1회 발생하는 그런 거라도 안 되려나? 근데 부활은 좀 효과가 좀 아쉽죠? 좀 진짜 궁금해요. 원정 횟수에 제한을 둘 정도면은 이게 원정 횟수 제한은 거의 사실은 파편가루급 아니고서는 안 주거든요, 이런 거. 진짜 전투 한 번에 정말 파워풀한 효과를 부여하는 게 있다면은 보스전 직전에 착용해서 그런 식의 활용이 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럼 좀 약간 머리 쓰는 게 가능한 거죠. 하여튼간 좀 재밌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N회 전투 시 첫 턴을 잡았다 한 턴 더? 아, 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재밌겠는데요? 턴 더 주는 기믹은 저는 모드 캐릭에서밖에 못 봤어요. 영웅만 나오고 몹은 안 나오면, 그쵸? 제 생각에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밸런스 패치가 안 나오나? 그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밸런스 조정까지 나오나? 그러면은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몬스터만 약간 여류에 위치한다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 이 패치만 들어오는 거라면 무조건 뭐랄까 몬스터 편향 후속 패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속 패치는 확정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 한번 보겠죠, 이번에 출시한 다음에. 핫산 1일?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사기일지도. 그래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톨링 죽이기는 글쎄요. 근데 하면은 이게 사실 기존 게임의 밸런스를 또 망가뜨릴 수도 있어가지고 스톨링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살려놨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와서 손을 댄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손 댄다면 또 손 되는 거겠죠? 영일 없는 핫산. 아, 근데 이게 또 영일 덕분에 또 닥던의 짜릿한 경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영일 출혈. 닥던에 영일 출혈 없다? 사실은 뭐 예컨대 뭐 어디 커뮤니티에서는 뭐 글 몇 개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글이 뭐 한 10개 쓰일 거 이제 한 9개만 쓰이고, 왜냐면 한 10명 중 1명은 다 당해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닥던 관련 글 한 100개 찾으면 그 중에 한 최소 1개는 핫산 때문에 죽었다 하지 않을까. 아닌가? 한 더 많으려나? 한 50명 중에 1명? 이게 왜냐면 진짜 정말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 최선의 판단을 했는데 게임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나를 죽인다는 게 진짜 그것보다 억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을 틀려가지고 내 영웅을 죽였다. 그러면 사실 괜찮죠. 차라리 뭐 운이 없다고 하든가. 게임이 그냥 너 죽어 하고 거부를 한 거니까 진짜 열받긴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핫산 영일은, 사실은 제가 닥던 하다가 제가 화난 적이, 사실 진짜 화난 적이 핫산 영일 출혈? 요거가 진짜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언제였냐면 악어였으면 악어. 삼치명 당하고서 큰일났다. 하지만 힐을 해야 된다. 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걸 빵일. 그 다음에 걔 죽고 아마 역병의사가 죽었어요. 그 역병의사 출혈 저항이 났다 보니까 바로 출혈 걸리면서 지옥 가버렸다. 그쵸?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산 영일을 없애는 그런 약간 아이코닉한 대표적인 밸런스 패치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건 좀 심하고. 그래도 어쨌든 밸런스 패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쵸? 하여튼간에 특징으로 적힌 건 그래서 별게 없어요. 이게 장신구 메커니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막 엄청 파워풀한, 진짜 보스전에 아껴야 할 정도,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분처럼
뭐 모드케에만 있었던 약간 턴 관련해서 턴을 추가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전략적 요소를 추가해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수술 장갑급 종결 장신구 뭐 그런 거 정도 좀 재밌을 수 있겠다. 하여튼간에 영웅도 이제 영웅만 딸랑 2개 나오고 그리고 화상은 별거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신규 영지 시설 3종? 요거는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도 제작자 천막 요런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요거는 3개나 나오는데 여기 등이 붙어있는 게 왜 등이 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 둘 셋 3개고 뒤에 3종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등을 붙였지? 추가 건물에서 이제 원래는 영웅 한 명만 강화하는 건 광대 말고 없었거든요. 광대 공연장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은 결투가랑 도망자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또는 이 건물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우리 빌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광대에게 공연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광대 공연장이 좀 싼데도 불구하고 안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투가랑 도망자의 한정에서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주면서 결투가 도망자도 정말 뭐 메인에 쓰는 영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빌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한번 봐볼까요? 영어 어떻게 보지? 아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거다. 여기는 3개라고 나오네요. 3개 딱 잘랐네. 제 생각에는 약간 지도 제작자 천막급 건물이 하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름만 봐서는 딱히 뭐 별게 없는데. 그러니까 도망자는 제 생각에 공방이 전용 건물 같고 결투학교는 결투가 건물이고 그 다음에 고고학 발굴 현장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일단 이름만 봐서는 뭐가 효과일지 감이 안 오죠. 근데 일단 이름만 봐서는 지도 제작자 천막급인데 글쎄요. 고고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각나는 건 뭐 신비학자 유물십상 요런 건데 걔네들이 이미 세트로 받는 효과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알쏭달쏭하다. 이게 만약에 지도 제작자 천막급이다 하면은 원래 우리 3번째로 추가 건물은 지도 제작자 천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곡창은 둘 다 무조건 짓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지도 제작자 천막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무조건 짓는데 이게 근데 그것보다 좋기는 힘들 것 같고 뭐 4번째 순위로 들어올 수 있으려나 글쎄요. 하여튼간에 유물이 전용제와 글쎄요. 도굴꾼도 그러고 보니까 좀 도굴 유물이라고 하면 약간 군침이 도굴 유물은 이거 되면 대박인데 근데 그러면 너무 사기가 될지도 몰라요. 도굴꾼 이미 기존 건물에서 치명타 5%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까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체한테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을 듯요.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보석이랑 갑오중첩 요거 괜찮을지도요. 흉상하고 파내는 건물? 근데 요거 흉상일지도 몰라요.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저희 추가 건물 중에 흉상으로 짓는 게 딱히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흉상이 되게 남아 돌아요. 흉상이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 페어 밸류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뉴비분들이 원래 페어 많이 가니까 거기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페어 많이 갔다고 갑오 교환을 하느라 약간 재화 낭비하고 뭐 그랬던 거 조금 낭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DLC 가격은 제 생각에는 진짜 이게 콘텐츠가 요게 끝이다. 그러니까 뭐 가감없이 다 적었다. 약간 깜짝 파티로 뭐 숨겨놨던 게 전혀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판매량 한번 봐볼게요 하고서 일단 사보세요 하면서 내놓은 거라면은 한 1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환율 감안하면 한 15,000원까지. 이게 제가 방금 가격 척도로 든 거는 쉴드 브레이커 단일 DLC가 6,000원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다 환율 이전 가격이 6,000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때 기준 한 $5 정도였던 거가 이제 영웅 한 명인데 지금 한 2명이면 $10는 받아야 되니까 15,000원? 5,000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닥던 하시는 분들은 2만원이어도 낼만한데 근데 2만원 좀 너무하죠? 2만원 좀 너무한 것 같긴 하다. 한 15,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 그 정도 생각하긴 해요. 캐릭 2개인 DLC는 처음이죠.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뱀꿈보다 그러니까 쉴드 브레이커보다 약간 볼륨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쉴드 브레이커가 더 약간 게임에 미친 파장이 크다? 왜냐면 쉴드 브레이커는 종결 조합에 끼지 않아요. 성광 실실, 성광 중실, 성광 노실 거기다 뱀비늘도 압도적인 밸류죠. 그냥 게임을 바꿔버린 정도거든요. 쉴드 브레이커는 전으로 게임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다 뱀꿈 자체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결과론적이니까 좀 다를 수도요. 닥던2는 업데이트 저 있다고 들었는데 닥던2도 2-3개월 안에 DLC 나온다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좀 놀랍죠. 닥던2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닥던2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저도 놀랐죠. 사실 이거는 예측한 분이 없을걸요? 하여튼간에 패치노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크지 않다, 볼륨이.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홍보를 잘 해주세요. 제가 분석해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해봤을 때는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쉴드 브레이커는 뭐 얼마나 설명 있었나 한번 볼까요? 쉴드 브레이커 전용 장신구. 일단 이번 영웅들 나오면 걔네들도 전용 장신구 있죠.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 은신이 나왔네, 은신. 여기서도 몬스터가 요걸 갖춘다는 얘기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러면 적들이 화상을 쓸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럼 화상 쓰는 몬스터가 나오겠네. 무조건 나오겠다. 은신이 쉴드 브레이커 때 처음 생겼나봐요. 아니, 그리고 방어 관통 여기서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큰데? 이것도 거의 뭐 완전 바꾼 거죠. 방어 관통이 얼마나 닥터에서 밸류가 크죠. 그러면 아마 화상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성전사나 기존 영웅들한테도 붙겠다, 그쵸? 그러면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는 거 확실하네요. 밸런스 패치가 포함되어 있겠다. 되게 솔직하게 다 말해준 것 같아요. 지금 전에 있던 쉴드 브레이커도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 포함한다고 돼 있으면 이전까지는 은신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닥터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몰라요. 근데 화상도 그냥 도트에 불과하면은 이거 그냥 유저 짐덩이 패치긴 해요. 유저들이 진짜 화상 해제하는 뭐 연고 같은 거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거죠. 이러면 저는 좀 그건 근데 좀 밸런스가 좀 되긴 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얘네는 챙길만 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골동품 상호 작용에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들고 다녀도 당연히 쓸 데가 있고 뭐 돈으로 또 다시 전환될 수가 있고, 그런데 골동품 추가 없이 그냥 화상만 해제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 화상 대처하는 그 도트 제거 보급품은 사실은 안 사는 게 맞다. 안 사는 게 맞아 보여요. 사면 손해고. 이러면 사실 좀 이게 유저들한테 조금 밸런스가 되죠. 왜냐하면 유저들이 요거 못 챙기고 화상 데미지를 그대로 입게 되면은 유저들 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중문 갔을 때 도트 때문에 죽는 일도 많아지고 아마 승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붕대 편입하면 좋죠. 근데 붕대 편입하는 것도 말이 되죠. 붕대 뭐 아니면 성수 플러스 붕대로 하든가. 성수 플러스 붕대 찬물 발라가지고 붕대 촉촉히 적셔가지고 붕대랑 성수 같이 쓰게, 하나씩 더 쓰게. 그럼 되겠네. 우리 시청자분이 저기 레드 패치노트 한번 개입하시면 되겠는데. 야,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거? 야, 약초 플러스 붕대 그것도 괜찮다. 지속 데미지나 디버프 정도? 하여튼간에 사실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화상이 뭐 약초로 치료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골동품에 써먹는 거 없이 그냥 화상만 띡 나오면은 사실 챙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도트 때문에 죽는 일 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름 또 밸런스가 될지도요. 요거 읽어보면 도망자는 그냥 서포터 같아요. 서포터. 그래서 요게 이제 재해석된 걸로 들어왔는데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서포터도 가능하고 딜러도 가능. 그래요. 일단은 확인해보면 기절 있는 거 이거 되게 큽니다. 서포터인데 기절이 있다? 그리고 얘가 어느 열에 위치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기절이 있으면 이게 괴인도 기절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거든요. 걔 원래 답도 없는 애인데 비선호 1위인데 기절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애가 괴인이에요. 신비학자도 근데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티에 무조건 들어간다, 잘 쓰인다 하면 기절이 있어요 보통. 거기다 밀치기, 당기기, 석기 효과, 이거는 여기까지 보면 현상금 사냥꾼이랑 똑같아요. 이러면 현상금 사냥꾼은 이거 초반에도 자리를 잃겠는데요. 이게 약간 메인인 챔피언이 나오면은 게임이 좀 재밌어질지도 몰라요. 열석기가 고급 택틱에 가깝거든요. 고급. 적들이 어디 위치에서 뭐 어떤 스킬 못 쓰고 어디서 약해지고 그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초보분들 때는 못 써요. 그래서 약간 좀 게임의 고점을 높일 때 쓰는 게 열석기인데 본인들이 이동해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그리고 또 재밌는 개념이죠. 이게 아군 대열 섞이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좋은가? 나쁜 경우 많죠. 왜냐하면 일단 메인 조합인 성광조합 같은 경우나 역병의사나 이런 애들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일단 말하는 거 보면. 그쵸. 도망자는 좀 어려운 영웅일 것 같아요. 고점이 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뒤까지 읽어봤어야 되네. 그런 원정대랑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이 해줘야 되는 건가? 그쵸? 남이 해줘야 되나?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본인들이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현상금이 또 티어가 오르나?
이거 해주는 건 현상금이죠. 이거 전부 현상금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역병의사인데. 아니 요것도 혹시 원문을 읽어봐야 되나? 원문 한번 봐볼까요? 이거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었어? 근데 하여튼 지금은 약간 추론이고, 우리는 좀 자세하게 보려면 닥던2까지 지금 한번 나무위키를 가봅시다. 일단 그러면 도망자 여기서 킵, 그리고 결투가 한번 읽어보는데, 원정대 위치 자유자재, 이게 사실 도굴꾼이 이게 좀 심해가지고 되게 비선호 영웅이죠. 근데 얘는 어떨지 몰라요. 근데 도굴꾼은 비선호였던 이유가 2열이나 이동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진 파티 아니면 아예 운용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약간 포텐이 떨어져서, 그래서 도굴꾼이 좀 비선호인데, 결투가는 만약에 한 열만 이동한다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2열 돌진이에요? 중보도 2에서는 2열 돌진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게 좀 빡세겠다. 2열 돌진이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그러니까 도굴꾼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성성 중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내다 봐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조합을. 그래서 사실 도굴꾼이 원래 2열 돌진하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돌진 연속으로 쓰려면은 뭐 이 조합 아니고서는 꼭 좀 어렵다 보니까 2열 돌진에 약간 페널티를 오히려 무시하면서 포텐 다 발휘하니까 엄청 셌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결투가가 근데 도굴꾼이랑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보긴 봐야죠. 근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라면 노상강도랑 좀 어울릴 것 같죠? 뭔가? 근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 파티 중에 반동이란 조합이 있어요. 반동. 혹시 반동 좋아하시는 분 맞나요? 반동? 반동 조합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만약에 그냥 3반격 조합, 독을 치우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쵸? 이게 반동 조합도 원래 되게 좋아요. 고점도 높고. 만약 결투가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3반격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진짜 미친 파티가 되겠죠? 이 3반격은 이 전체 공격 쓰는 보스한테 그냥 뭐 쥐약이겠죠. 전체 공격하는 보스들 많죠? 뭐 마귀알몸이나 특히 뭐 챔피언 광신도 이런 애들, 좀 빡센 애들. 약간 2열 돌진이라고 하면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고. 진짜 군침이 좀 돌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쉔브러 이제 실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동도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근데 반동을 뛰어넘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궁금하죠. 이 고점이 얼마나 높을지. 사실 DLC 영웅이니까, 유료 영웅이니까 돈 쓴 김에 쉴브만큼 성능 준다 치면 이거 못 막습니다. 모두 죄다 빻다? 글쎄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데, 레드욱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근데 좀 오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된 모더분들이 계신 모드만 좀 고쳐져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기믹 건드는 모드는 다 좀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고점이 높나 봐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된다는 게 도굴꾼한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도굴꾼이었기 때문에 도굴꾼이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되지 않는 영웅이었어요. 근데 결투가가 그 컨셉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만약에 밸런스 갖춰온다면 도굴꾼급 포텐을 가질 테니까 이거 진짜 엄청 셀 수가 있습니다. 쉴드 브레이커만큼 성능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도굴꾼도 제가 쓰는 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자체 고점이 되게 높잖아요. 도광유중, 도성성중, 뭐 반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도굴꾼이 포텐만 발휘하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열섞임에 대한 어떤 대책만 스스로 전략 갖춘다면 포텐이 엄청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닥던2 지금 예습 한번, 게임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닥던1도 지금 할 게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DLC 나오기 전에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요일 기습방송 오늘 좀 급하죠. 이거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죠. 이거 제가 편집해서 내일 당장 올릴지도요. 좀 길게. 근데 방어태세, 공격태세 이건 좀 모르겠네요. 방어태세? 이거 뭐 이거 써야 되나? 이것도 뭔지 한번 읽어보죠. 굳이 이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2열 돌진을 한다고 뭐 그게 또 이제 도굴꾼이랑 똑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굴꾼은 2열 돌진을 하는데 메커니즘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굴꾼 특징이 이게 회피를 고점으로 놨기 때문에 이게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신이 이게 회피를 엄청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치명타 터뜨리면 또 회피 10 올라요. 그러니까 얘는 회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고점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결투가는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2열 돌진인데 회피까지 뭐 자기 고점을 높이는데 활용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도굴꾼이랑 그런 컨셉이 너무 겹치니까. 얘는 회피 기반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도굴꾼이 잡아먹혀요. 그쵸. 반격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노상강도가 챔피언에서 사장된 이유는 회피가 안 되는데 반격한다는 게 사실 본인이 그냥 죽는다는 소리라서, 그래서 좀 노상강도가 챔피언이나 뭐 고점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결투가는 만약에 근데 반격인데 회피를 안 한다면 이게 참, 그쵸, 고위험에서 구리죠. 고위험에서. 아, 방어 태세가 그때 쓰이나? 그쵸? 그러면 또 괜찮을지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어 태세는 그러면 그냥 맞겠다는 거네요. 맞겠다는 거니까 회피는 아니겠구나. 회피면 방어할 필요가 없죠. 잘 모르겠네요. 요건 닥던2 아무튼 한번 좀 읽어보죠. 닥던2에도 방어 태세가 있을 거예요. 방어 태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고. 그래서 하여튼 읽어보면 여기까지가 패치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할 건 그래도 많았죠. 해석하면 재밌는 내용들은 좀 많아요. 기대할 것도 좀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고점과 관련해서 이 기존 조합을 얼마나 깨부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영웅조합에서 다룬 것들 있잖아요. 뭐 성광 플러스 알파나 뭐 도광유중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성성중, 뭐 도성성실, 뭐 그리고 그냥 회피만 낀 애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조합들 있잖아요. 컨셉들. 걔네들 깨버리고, 특히 뭐 도트도 마찬가지고, 깨버리고 얼마나 기존 조합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노상강도 있던 자리에 그냥 결투가 낀다 이러면은 재미없죠. 이러면 나오나 만하고, 그냥 기존 조합을 얼마나 깨부술 수 있냐, 그 정도 포텐이 있냐,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좀 가능성 있죠. 일단 그리고 되게 좀 어렵다. 지금 봤을 때는 어려워요. 포도탄 노상? 데미지 더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포도탄 너무 약하더라. 제 방송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 포도탕이야 포도탕. 포도탕 말고 사탕? 청포도 사탕은 차라리 크지. 너무 약해가지고 발라줘도 상관없겠죠. 도트 딜러로 전지? 나쁘지 않죠. 잠깐만, 안 보이셨구나. 미안합니다. 내렸어야지.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까? 요거 방금 보여드렸었는데. 포도탄 정말 미치겠다. 완전 쓰레기. 기존 스킬들 추가해주면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러시면 미안합니다. 안 보이셨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좀 조작을 잘 봐오면서 해야 되는데 제 화면이랑 좀 달라가지고. 하여튼 이 정도 읽으면 되겠죠. 잠깐만, 더 읽을 거 있나요? 하여튼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19일에 나온다.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닥던2 안 해봤죠. 이때 유입이 좀 많이 생기실라나요?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돌아봤을 때는 사실은 초보자분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죠. 사실 고점이 좀 높아 보이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은 열석기 같은 거 못 쓴다고 치고, 그리고 2열 돌진도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도굴꾼처럼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크게 약간 닥던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패치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좀, 하지만 이 내용을 절대로 숨기세요. 절대로 숨겨라. 이 내용을 숨기세요. 일단은 뭔가 일어난 것처럼 합시다. 뭔가 일어났다. 대단히 뭔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 이거 영상 편집 올릴 때도 좀 해야 되나? 이게 혹시 뭐 1000뷰라도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유비분들이 보신다면 1대1 초보만 스타 아니어요. 연어는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연어. 왜냐하면 이게 고인물 겨냥이 좀 있어요. 고인물. 지금 방금 읽어보면서 다 느껴졌죠? 그쵸? 사실 대놓고 고인물들 고점 높여주고 조합 유연성 있게 해주는 그런 패치다. 이제는 그럼 닥던2 잠깐 한번 봐볼까요?